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상대방이 안 갚는 거죠. 이번에 주겠지, 다음 달에 주겠지, 갚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을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송을 할 때 상담을 많이 오시잖아요. 상담을 많이 오셔서 저희한테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방법과 더불어서 이 소송을 해야 되느냐, 이 망설일 때 저희한테 의견을 도리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절대로 소송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소송을 꼭 하시면 좋을 텐데 너무 망설이기만 하시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꼭 해야 될 때, 망설여질 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 거는 소송에 뒤따르는 리스크예요.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패소할 경우에 직접적인 금전 부담은 변호사 비용이 있겠죠. 또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송에 지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처럼 보일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이긴다면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으로는 양쪽의 변호사 보수,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가 금전적인 부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부담이 사실 더 걱정스러운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방이 이기면 그 내용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연관되어 있는 다른 소송이나 분쟁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의 패소 결과가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다른 요인들, 내가 이게 졌다는 게 여기저기 이제 퍼지면서 내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되면 어떡하지? 돈도 돈이지만 다른 관련된 사안에서 내가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걱정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이제 받을 돈이 분명한데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사람한테 소송을 걸지 말지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정에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상대방이 안 갚는 거죠. 안 갚는데 자꾸 이제 말을 미루는 겁니다. 이번에 주겠지, 다음 달에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다려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갚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가 점점 연락이 끊어지거나 나중에는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돈을 받을 가망이 없어지게 사람이 증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을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가망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명확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때 필요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확실히 빌려줬다는 근거가 있으면은 사실상 진행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용증조차 없다, 차용증 없어도 돼요. 다만 이제 돈을 빌려줬다라는 정황은 좀 갖춰져 있으신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큰 돈이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정말 큰 돈이 걸려 있고 이 큰 돈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이 부동산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만 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알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 기회, 이 시간을 틈타서 뭘 할지 모릅니다. 설령 상대방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한테는 신뢰를 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러한 케이스에서 무너진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 돈이 걸려있고 이 돈이 좀 크다, 그렇다면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기다렸다가 혹은 좀 상대방이 양해를 봐줬다가 나의 권리조차 전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보증금을 곧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서 잠깐 내가 집을 빼줬는데 그 사이에 압류나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나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최우선 변제권을 잃게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부동산이 경매가 된 이후에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설령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돈이 굉장히 크게 많이 걸려있다, 몇 천만 원에서 억대 돈이 걸려있다고 하면 반드시 소송을 고려하시고 가능하다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인데요. 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는 게 참 마치 가랑비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그냥 유명하고 잘 나가면 내가 욕을 먹겠지, 이런 악플 달리고 혹은 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들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고,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뭐 악플이나 뭐 여러 가지 모욕적인 댓글 혹은 헛소문 같은 게 나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당장 내 일상에 문제가 없으니 그냥 묻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사실처럼 번지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내용을 해명하도록 요구당하기도 하고요. 또 평판에도 영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에 잘 흔들리냐면, 나의 악질적인 소문은 쉽게 퍼지는데 그것을 해명한 내용은 의외로 잘 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것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한 사례 중에서는 실제로 직장에서 아무런 잘못을 한 바가 없는데도 환승이별을 했다, 뭐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소가리만 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고소에 나서신 거죠. 그렇지만 인터넷상의 악플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해자를 찾지 못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신 거죠. 결국 잘 다니시던 직장을 퇴사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특히 나에 관한 헛소문이 예상치 못하게 퍼진다고 하면 절대 좌시하지 마시고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을 해야 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